이거 쌤이 좀 길게 설명했던 문제인데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안 나니까 다 틀렸겠지? 1번 맞은 사람. 그치, 이거 다 틀렸지? 어허. 자, 봅시다. 자, 두 허근이 지금 알파랑 2분의 알파 제곱이래. 이 친구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죠, 그쵸? 근데 한 실군과 두 허근이라는 것은 당연히 1차 하나랑 2차 하나 이렇게 곱부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1차식의 근이 너고 2차식의 근이 너네 둘이다. 이런 얘기 아니니? 맞습니까? 네. 밑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일단 찍기성 하나 알려줄게요. 이 실근이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보통 해봐야 풀마 1이랑 풀마 2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꼭은 아니죠. 꼭은 아니지만 보통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라 잡고 풀 수도 있는 건데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찍기성으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알파를 뭐라 잡아야 돼? A 플러스 BI 잡아요? 근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예요? 켤레복소수 관계일 거예요. 왜요? 모든 개수가 다 뭐예요? 실수니까요. 그러면 알파, 바와 2분의 알파 제곱이 같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BI는 2분의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실수 부분 같고 허수 부분 같다라고 하면 A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고 마이너스 B는 AB와 같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B는 뭐가 아니죠?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유는요? 허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부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넘기면 B로 묶이죠. A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네. B가 0이라고? 아니라고. 그치? 그럼 따라서 A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요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A다 라고 바꾸고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B제곱은 뭐가 돼? 3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B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당연하죠.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죠. 그렇죠? 따라서 두근이 뭐라는 걸 알았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가 두 허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식은 뭐예요? 2차 방정식 뭐 나와요? x제곱 써놓고 두근에 하합하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몇이야? 플러스 2x가 될 거고 두근에 곱하면 4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4 이렇게 가져가네. 우리의 예상은 틀려버렸어요. 그죠?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상수항 보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오셨어요? 얘가 그럼 뭐예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거 전개해서 구해도 되지만 뭐 해도 돼? 문제에서 뭐 구하래? 2a 플러스 b를 구하래. 그럼 x에 몇 대입해도 돼? 2를 대입해봐도 돼요.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2여서 이 친구가 2로 묶으면 2a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전개해도 된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럼 얘가 1을 넣으면 12 곱하기 2분의 3이네요. 몇이야? 18? 이렇게 하면 6이니까 넘어가면 12.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복소평면 설명을 원하는 사람 있어요? 네. 원하지도 않아 이 새끼들은. 자, 알파랑 2분의 알파 제곱이 켤레복소수 관계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봐봐. 어떤 허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거리가 제곱이 되고 각은 2배가 된다 했잖아. 근데 이 친구는 너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너의 거리는 뭐야? r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걔에다가 2분의 하니까 거리가 다시 같아졌다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럼 거리가 몇이라는 거야? 여러분 얘 거리가 몇이냐고. 이거 거리 몇이야? r제곱이잖아. 얘를 2분의 했어. 그럼 거리 뭐가 돼?
2분의 R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실수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왜? 얘들아 이 친구는 어떻게 보는 게 맞아? 2분의 1 곱하기 R제곱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거리 R제곱인 거 인정이야? 인정이야? 진짜? 모르면 모른다고 해. 알아? 알아? 그러면 2분의 1은 거리가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은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뭐야? 2분의 1,0 아니야. 이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몇이야?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거리 그냥 곱하면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이거야. 그럼 이 R은 뭐야? R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R은 0이거나 2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2인가요? 죄송합니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리가 0이면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얘 무슨 수라 했어? 허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 0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일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거리가 2로 나오는 거지.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많이 보던 형태 아니냐는 거야. 많이 보던 형태 아니냐는 거야. 이거 오메가잖아. 거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다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 몇 도야? 이거 몇 도야? 120도야. 오메가 세제곱 봐봐. 얘 봐봐. 잘 봐. 잘 봐.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상태로 지금 알파 제곱이 2알파 바다 맞죠? 맞죠? 근데 우리 여러분 지금 거리가 2라는 거 알았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 알파 알파바로 표현하는 거잖아. 이게 몇이야? 쟤를 모르면 쓰면 안 돼, 얘들아. 봐봐. 공부하자. 잘 봐요. 자, 거리가 R인 어떤 복소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응? 그리고 거리가 1인 복소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대표적인 예를 하나 가져와 볼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아는 애지? 아는 애야? 아는 애야? 몇 도야? 60도짜리거든. 60도짜리. 자, 이걸 두근으로 하는 너와 너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떠올려봐. 두근의 합이 몇이니? 1이에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대답해. 그래야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 알지. 그 다음 두근 곱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단위원 위에 점이잖아 이 새끼. 그렇지 않아? 그러면 1 풀마 루트 3i라는 복소수를 떠올려봐. 얘는 분모에 뭐가 있었으면 해 사실. 2가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몇이라고 해? 2라고 해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이 복소수 떠올리는 거야. 따라오니? 오케이. 그럼 얘 거리가 몇이야? 2인 거야. 2. 이 앞에가 거리야 얘들아. 맞아? 그러면 이 친구를 두근으로 하는 복소수 2차 방정식 가봐. x제곱 두근 더하면 몇이야? 2지? 그럼 여기 몇 해야 돼? 마이너스 2x 쓰고 이거 두근 곱하면 뭐가 나와? 4가 나와. 4. 이렇게. 여기 뭐가 나오는 거야? 거리의 제곱이 항상 등장하게 되는 거야. 항상 그런 거야. 알겠어? 진짜? 아는 거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자, 가져갈 사람만 가져가라. 알파 바가 2분의 알파 제곱과 같다며? 얘의 거리가 뭐라고? R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의 거리는 뭐냐고? 2분의 R제곱이잖아. 얘들이 같다는 거잖아. 그럼 R이 몇이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 맞아? 맞아?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알파 알파바가 너의 제곱이라고. 4 이렇게. 이게 R제곱이라고. R제곱. 거리의 제곱 나온다고. 이렇게 항상. 맞아?
그럼 이 상태로 여기다가 양변에 뭘 곱해? 알파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반은 뭐가 돼? 2분의 알파 세제곱이 되잖아. 근데 얘가 몇이냐고 얘가 4라고. 그럼 알파 세제곱이 뭐야? 8이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세제곱은 0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허근이잖아 알파 얘. 이해되니? 진짜?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무엇으로 가진다? 저 3차식이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개수 하나 가지고 앞에 1차항도 유도해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공부라는 건 이런 거야 얘들아. 지금 한 단계 점프했지? a 플러스 bi로 두지 않고 이런 식의 논리로 푼다는 거 이해했어요? 됐어요? 한 단계 더 가는 거야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를 외우라는 거야. 근데 논리를 모르면 변형이 이 풀이를 쓰지 못하는 풀이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변형이 일어나면 못 쓴다는 거야. 원리를 모르면. 원리를 알고 나서 이제 빠른 풀이를 가는 거야. 자 이제 가볼게.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알파가 3분의 알파 제곱과 같다고 했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 미안해. 이렇게 같다고 했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각 변화가 없네. 각에 대한 변화가 없다. 뭐랑? 얘랑 각 변화가 없어. 똑같아 지금. 거리만 좀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다는 거야. 이해돼? 맞잖아. 거리 변화가 없어. 자 그럼 얘는 어때? 지금은 두 허근이 얘랑 얘라고 했잖아. 맞아? 대답해봐.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 알겠지? 알겠어? 얘랑 얘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라고 했어? 둘이 켤레복소수네 라고 해서 이렇게 잡은 거잖아. 맞니? 그러면 알파랑 3분의 알파 제곱이 허근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알파는 3분의 알파 반은 3분의 알파 제곱과 같다 이렇게 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때? 알파 제곱과 3분의 알파가 허근이래. 그럼 얘는 어때? 얘한테 켤레복소수를 달면 또 아는 형태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되면 양변에 뭘 곱해? 3을 곱하면 내가 아는 형태가 또 나오는 거야. 결국에 알파 제곱과 알파의 적당한 실수배만 곱해져서 둘이 허근이래? 아 그럼 이 새끼는 각이 내가 아는 그 오메가 새끼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거리가 뭐야? 얘가 나오지 않았니? 거리가 2? 얜 거리가 뭐가 나오겠니? 3이 나오겠지. 얜 거리가 뭐가 나오겠니? 3분의 1이 나오겠지. 맞니? 맞니?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루트 3i라고 두 근을 잡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때려도 되는 거고. 다음 결론적으로 얘가 2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얘가 3일 때는 어떻게 나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이 나올 거야. 아 결국 거리가 몇이냐에 따라 rx 플러스 r제곱은 0이 나오겠구나. 요 2차식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존나 빠른 거잖아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알파와 4분의 알파 제곱이 근이다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나 2차식이 바로 뽑혀. 뭐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이게 바로 뽑히는 거야. 개지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 가요? 내가 복소수에서 굳이 복소 평면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계속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허근 가지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이 열의가 있다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 60도 지금 120도 해봤잖아. 그럼 어디로 가봐야 돼? 60도도 가보고 또 45도, 30도도 가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한 형태가 하나 있어. 뭐야? x제곱 풀마
이제 뭐 나오는 거?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 새끼들에 적응하라고 했었던 거야. 얘가 뭐야? 우리가 아는 오메가 60도, 120도 새끼들. 얘는 45도, 얘는 30도 새끼들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K 달고 K제곱 달면 거리까지 생각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R로 이야기할게. 이렇게 써도 되지? 거리니까. 얘들아, 여기서 너네 여기 루트 2가 나오면 예뻐 안 예뻐? 안 예쁘잖아. 그래서 보통 R을 뭘로 줘? 루트 2, 2루트 2, 3루트 2 이런 거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루트 2를 주면 어떻게 돼? 거리가 루트 2면 두근은 뭐가 돼? 1풀마 i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형태가 어떻게 나와? x제곱 풀마 2x 플러스 2는 0이라고 정수를 싹싹싹 나오는 거야. 루트 3이면 어떻게 주겠어? R값 보통 뭐 주겠어? 루트 3 주는 거야. 그럼 x제곱 풀마 3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들아, 여기는 쌤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간 절약이 확실하게 되는 구간이야.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야 돼. 넘어갈게요. 스무스 테스트를 안 봤지만 미리 드릴게요. 대신 시간 깎을게. 이따 볼 때. 2번 해요? 해요? 넘어가요? 해주세요. 손. 근데 왜 다 틀리는 거야? 이거 풀이 방법 뭐야? 기본적인 방법이 제곱의 합을 뭐해? 세제곱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알파 감마 세제곱을 뭐해? 제곱하는 방법이지. 기본적인 방법이야. 근데 쌤은 항상 뭐라고 했어? 차수가 높구나. 그럼 뭐 한다? 대입한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세제곱은 뭐다? 알파 마이너스 2다로 뭐 해라? 차수를 낮춰라. 아니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로 얘를 그냥 직접 나눠버려라. 그래서 차수를 몇 차 이하로 떨궈내? 2차 이하로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예쁘지 지금 보시면. 그치?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잡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친구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니? 맞아.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변형돼? 이렇게 변형되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도 근각에서의 관계로 구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몇이야? 0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냥 뭐가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는 거 아니야? 얘도 뭐야? 0이잖아. 플러스 12 이렇게 되네. 얘가 몇이야? 지금 문제 보니까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1이네. 답은 14. 이걸 이지랄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차수가 높으면 뭐 해라? 대입한 다음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직접 나눈다. 두 번째 알파 세제곱은 뭐시기 해가지고 대입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 이쪽 (3번은) 풀 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방법을 까먹었다면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뭐야? 예를 들면 5a가 2b다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a는 5분의 2b라고 하기로 했어. b는 2분의 5a라고 하기로 했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이렇게. 그래야 얘가 천장을 뚫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b가 5의 배수라고 생각하고 가야 천장을 뚫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다시 해주려고 넣어놨던 문항이고요. 4번은 넘어가고요.
5번, 6번 넘어가고요. 7번 넘어갑니다. 8번 넘어가고요. 9번 넘어가고요. 10번 해드려요? 필요해요? 10번. 실근, 허근 모두 갖는 4차 방정식이 정수인근을 갖도록 해라. 근데 실수잖아, 맞죠? 그럼 이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2차식이 등장한다는 거잖아. 맞니? 근데 이거 4차식이지. 그럼 2차식 하나 등장하고 앞에 2차식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허근을 가지려면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지지. 근데 얘도 허근을 갖게 되면 허근만 4개 갖는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말은 2차식 2개로 나뉜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는 허근, 하나는 실근, 즉 실근 2개, 허근 2개 이렇게 가지란 뜻인 거야. 무조건. 따라오죠? 그럼 이 형태 그냥 4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치? 보기차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을 치환해서 푸는 것이 메인이죠. 그러면 t제곱이라고 쓸게요. 바로 플러스 1-2a 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요. 이렇게 쓰고 나면 여러 가지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등식과 똑같아.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처음으로 시도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인수분해. 그렇지. 안 되면 미정계수 가진 항을 이항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 되시죠? 되시죠? 그쵸? a-4 a 플러스 3 두 개 마이너스 2개 같이 달면 되겠네. 그 말은 바로 x제곱 써도 돼요? 바로 쓸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제곱이 a 마이너스 4 또는 a 플러스 3이다 이거 아니니? 근데 보기차 방정식이 이 형태에서 얘가 만약 실근을 갖고 싶어. 그럼 이 값이 어때야 돼? 0보다 크다. 같아도 돼? 같아도 되죠. 같아도 0이라는 중근 갖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 둘 사이에 명백한 대소관계가 성립하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큰 거잖아. 그 말은 얘가 실근 갖게 해주고 얘가 허근 갖게 해주세요 이 얘기잖아. 그러면 a-4는 0보다 어때요? 작아서 음수가 돼주고요. a 플러스 3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아달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a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넘어갑니다. 정수인근이에요? 정수인근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뭐여달라? 제곱수여달라는 거네? 이해 갔어? 얘가 정수여달라는 정수 x가 정수이려면 그럼 여기서 가능한 거 뭐야? 0이랑 이제 a 플러스 3이 범위가 어디야? 0 이상 7 미만이야? 그럼 가능한 거 0, 1, 4 이렇게 있겠네.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5 빼기면 9 싫어요? a는 마3 마이 이렇게 하시든가. 다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 쌤 아까 뭐 한 거야? 결국에는 이거 다 더하고 3을 3번 뺀 거예요. 이렇게. 이 연산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도망 다닐 순 없어. 그럼 고2 때 이제 버려져.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83) 1, 2, 3, 4, 5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확률과 통계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렬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영도, 그 다음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 의미하는 거 케이스 분류예요. 케이스 나눠서 센다. 근데 이때 케이스 나눠 봤는데 개수가 똑같이 나와. 그럼 뭐? 곱의 법칙. 근데 곱의 법칙 중에서도 규칙적인 것이 뭐? 순열과 조합. 오케이? 이 과정을 따라줘야 돼.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이면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다.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어떻게? 100의 자리가 100자가 짝,
두 번째 백자 홀 이렇게 나눠야지. 오해하면 안 되겠지? 100의 자리가 짝수이면 이라고 했더니 아 홀수면 안 되는갑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100의 자리가 홀수일 땐 제한이 없는 거야 그냥. 자, 100의 자리가 짝수야.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2개. 곱하기 맞죠? 이 곱의 법칙 써도 돼요. 근데 1의 자리가 홀수래. 그럼 1의 자리 뭐? 몇 개? 3개 중 하나. 다음 여기 몇 개 남았어? 남은 숫자가 몇 개? 3개지? 그럼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100의 자리가 홀수면 제한이 없죠. 5, P, 3. 순열 써도 되지? 5, 4, 3. 홀수가 3개지? 3, 4, 3. 이렇게 되겠죠? 3, 4, 3.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해요?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 3, 2로 묶어요. 이렇게. 제발 묶어서 계산하세요. 그럼 얘는 몇이 돼? 1이 되고 얘는 2가 되죠. 그러면 3의 세제곱 곱하기 2다. 답은 54.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갔어. 86번. 여러분 86이랑 87은 근본적으로 절대 다르지 않은 문제예요. 요트, 마차 지랄하지 말라 그래. 그냥 어떤 자리가 있는 거야. 인격 소멸 해주셔야 합니다. 86 갑니다. 자, 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리가 총 몇 개? 10개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은 비우라고 하죠. 이 새끼 뭐야? 이 마차 운전수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거. 그지? 그럼 자리를 어떻게 탁,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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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해두고 운전수 자리 없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마차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렇지? 별반 다를 게 없는 문제예요. 그거부터 이해하시고요. 이때 9명이 이제 앉을 거야. 근데 얘네는 제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경우의 수가 얘래. 그러면 5팩토리얼은 뭐 같아 얘들아? A, B, C, D 빼면 5명이지. 그럼 얘네 안 치고 나서 나머지는 5팩토리얼로 안 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B, C, D로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걸 묻는 문제인 거야. 이해했어? 마지막에 5팩토리얼 하는 거는 계산해서 제외해라. 복잡한 수의 계산은 넘겨줄게. 저것만 계산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A와 B는 2인용 의자에 같이 앉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조건란은 같은 2인용 의자에 CD는 앉으래요. 그럼 뭐부터 하는 게 간편해? 나부터 하는 것이 간편해요. 나. 네 줄 중 하나를 선택해서 CD 자리를 선택해줘요.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8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앉고 그럼 여기 앉았다 치자. 그럼 옆에 앉아야겠네. 이렇게 앉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순열과 조합 중 무엇을 쓸지 선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항상 어떻게 해라? 뭐부터 하고? 선택부터 하고 조합 맞아. 조합부터 하고 나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CD가 C 안 치고 D 안 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CD가 앉을 자리부터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CD 앉을 자리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다 이거지. 됐니? 그리고 나서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A, B 자리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곱해주는 것이 사실 베스트긴 한데 생각났으면 나열해요. 이렇게. 따라왔죠? 네, 다음 이제 A, B 자리 선택할 거예요. 그럼 CD 어떻게? 그냥 한 줄 없애. 이러면 되잖아. 한 줄 CD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A, B는 이제 7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할 거야. 됐니? 그럼 특이한 자리가 하나 있지. 어디? 여기 그치? 그럼 케이스를 나눠주는 거야. 케이스를 나눠요. 이 자리 조수석이라고 할게요. 조수석. 그럼 조수석에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앉는 경우와 앉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합의 법칙을 때리는 거예요.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자리 선택했어요. 그럼 남은 한 자리는 어디야? 6C1 맞죠? 6C1. 6C1.
다음 안 앉았어요. 이번엔 안 앉았어요. 그럼 여기서 6자리 중 2자리 선택해야 되잖아. 이웃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 또. 6개 중에 하나 선택해. 오케이, 여기 선택했어. 그럼 남은 4자리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어떤 문제가 생겨? 이거 지금 순열한 거잖아. 선택과 나열을 구분하지 않은 행위라는 거야. 선택함과 동시에 나열까지 한 거야, 이거는. 6개 뭐야, 이거? 예를 들면 A자리 선택한 거야. 그 다음 B자리 선택해 준 거예요. 앉을 자리부터 선택하라고. 알겠니? 그럼 선택 어떻게 하면 돼? 느껴져? 이거 여사건이 빠르지? 여사건. 뭐에서? 6C, 2에서. 뭘 빼줘? 같이 앉는 거 몇 개야? 3개,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 이제 나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왔니? 여러분, 제가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이 문제 풀 때 어디서 가장 많이 실수가 나오냐면, 나도 모르게 나열을 했는데 뒤에서 2팩을 또 곱했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나열해주지 않았는데 2팩토리얼을 곱해주지 않고 끝내거나. 이해가니?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오답을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잘 봐. 처음에 4C1 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2팩토리얼 했다 치자고. 근데 이걸 누군가는 어떻게 써? 4 곱하기 3 이렇게 쓸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웃하에 앉는다고 하니까 6개 중에 하나 6. 그 다음 옆에 앉혀 2 이렇게 할 거라고. 따라오니? 뭔 말인지 알겠니? 8자리였지. 미안해. 어디 갔어 이 새끼. 이웃하에 앉아야 되니까 8개 중에 하나 들어가. 그럼 여기 들어갔다 치자. 그럼 여기 앉혀. 바로 옆에 앉혀. 이렇게 할 거잖아. 이해됐니?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실수를 해? 나열해야지. 이 지랄한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가 잘못됐어? 이미 A, B가 앉을 자리가 정확히 선택이 된 상황인데 또 이 팩토리얼을 하고 자빠졌다는 거야. 이게 보통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럴 것 같지 않아? 딱 느껴져? 느껴져? 그럴 것 같잖아. 이런 실수 한 번쯤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걸 의식에 두라는 뜻인 거야. 선택과 나열을 구분하라는 말이 그걸 의식 안에 두라고. 무의식적으로 실수하지 말고. 그게 실력이야. 이걸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실력이라는 거지. 보통 답이냐 오답이냐는 여기서 갈려요. 알겠니? 그래서 항상 나열하지 말고 일단 선택부터 하라. 구분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4개 선택했어. 그 다음 나열까지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쌤이 순열이 개쓰레기 기호라는 거야. 쓰다가 맨날 실수한다고. 내가 뭘 한지도 모르고. 그 다음 이걸 했어. 그 다음 뭐 이것까지 이렇게 지웠다 치자. 그럼 이제 CD 끝났고 A, B, CD 끝났고 A, B 이제 안 칠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걸 구별하냐 마냐도 이제 케이스 분류가 되겠지만 구별했다 치자. 조수석 앉았어. 그럼 여기 앉았네. 그럼 이제 뭐 해 이제? 이런다고 보통. A가 앉을까 B가 앉을까? 오케이, A가 앉았다 치자. 이런다고 이제. 느껴져? 어때? 선택 사이에 나열을 자꾸 낑겨 넣는다고. 이러면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선택부터 하고 그 다음 나열하라는 거야. 내 말을 믿어.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바로 옆에 87번 한번 볼게요. 어려움 6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개소리하고 있어. 그냥 7명이 있어. 근데 자리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마부 자리잖아. 뭔 개소리야. 그냥 없는 거야 이 자리는. 아까랑 문제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조건 가해서 뭐래? A,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에 앉는다. 아까랑 똑같잖아, 그치? 조건 나. 너네는 이웃하지 마라. 조건 가나가 바뀌어서 나온 거야 그냥. 근데 학생 수만 좀 다른 거지.
그럼 첫 번째로 누구 앉혀? 이웃해서 앉는 애들. 얘네부터 앉혀. 그게 뭐야? 3C1 해서 이 자리로 앉을래? 이 줄 앉을래? 이 줄 앉을래? 이렇게 해주는 거지. 선택한 거야. 그 다음 한 줄 지워 이렇게. 됐지? 나열 이따가 할게. 다음 너네 이웃하에 앉는 거. 이웃하에 앉지 말라. 그러면 누가 마부 파트너 할래? 응? 누가 마부 파트너 여기 앉을래? 그러면 C, D가 여기 앉는다가 여기고 앉지 않는다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앉았어. 그럼 다른 한 자리는 어떻게 선택해?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할 거 아니야. 다음 안 앉았어. 그럼 어떻게 선택해? 4C-2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4자리 중에 2자리 선택하는데 이웃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뒤에 곱하기 2팩, 2팩. 그 다음 남은 아이들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지? 3팩토리얼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남은 3명이 남는 자리에 3팩토리얼로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자, 여기서 만약에 관광객이 6명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은 똑같지. 빈자리에 누가 가? 유령이 가는 거죠. 이해돼요? 빈자리에 유령이 가는 거예요. 7명이면 봐봐. 여기 3팩토리얼 마지막에 하잖아. A, B, C, D 다 앉은 거야? 그럼 3명 남았지. 그럼 이 3명이 3팩토리얼로 앉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만약에 관광객이 1명이 모자라. 그럼 빈자리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누가 앉는 거야? 미스터 빈자리가 앉는 거야. 빈 의자가 한 사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만약에 5명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령 2명이 똑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2팩으로 한번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걸 누군가는 어떻게 풀어? 이거 3이지 맞죠? 빈자리 3개 중에 남은 1명 어디 앉을래?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다음 88. 뭔 개소리야. 그냥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이 탄대요. 의자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몇 명이에요 우리? 우리 몇 명이라 생각해? 6명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한 명 누구야? 유령이야 유령. 이때 A, B는 같은 줄의 좌석에 앉는다. 그럼 A, B랑 A, B가 같은 줄에 앉는데 그럼 A, B부터 앉히면 되지. A, B 자리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개? 봐봐. 이 줄에 앉는다고 쳐봐. 그러면 3C2 이렇게 갈기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근데 곱하기 2로 이 줄에 앉는다도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어. 다음 4명 남았지? 곱하기 4팩토리얼 끝났죠. 됐니? 자, 의자 8개야. 조건 똑같아. 어떻게 풀어야 돼? A, B가 같은 줄에 앉는데 뭐 해? 4C2 곱하기 2로 여기 앉냐 여기 앉냐 생각해줘. 그 다음 나머지 몇 명이야? 6명이야. 유령 몇 명이야? 3명이지. 나누기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존나 쉽잖아. 됐니? 이 유령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유령으로 이제 순열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저는. 이거 사실 순열이잖아. 6 곱하기 5 곱하기 4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사실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을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이 친구를 여러분들한테 은연중에 주입하는 게 유령이야. 알겠니? 이거를 한 명씩 앉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질문은 안 들어왔지만 얘도 한번 봅시다.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한 줄에 2개씩 의자가 있고 3줄로 되었대. 이렇게 되었대. 남녀 1명씩 짝지어서 같은 줄에 앉힌대. 2명씩. 그럼 4명이 모두 놀이기구에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선택해.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 남자 자리, 둘 중에 하나 남자 자리, 둘 중에 하나 남자 자리잖아. 2에 세제곱. 그치? 자리 선택 끝났지? 곱하기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돼? 이해했어? 다시 봐봐. 둘 중에 하나는 남자고 여자잖아. 맞니? 그러면 남자 자리 선택하는 게 이시일이잖아.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남자 자리가 이시일이고 둘 중에 하나 남자 자리가 이시일이잖아. 이렇게 됐니? 그럼 어때? 이게 어디가 남자고 어디가 여자 자리인지 결정 났잖아. 이제 여기까지가 선택이잖아. 그 다음 이제 남자 여자 뭐 하면 돼? 일렬로 나열. 일렬로 나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105. 난독증 새끼들. 읽어보면 될 것을. 봅시다. 다음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 NCR에 대한 어떤 성질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서로 다른 n개를 1, 2, 3, 4, 5, 6, 7, 8, n이라 하자. 1번 1을 포함한다. 1을 포함하여 r개. 이거 뭐야? 쌤이 했던 거지. 성질에서 설명했잖아. 이거 파스칼 삼각형 생성원리 그거잖아. 1을 포함하여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가 뭐가 나와? n-1개 중에 r-1개를 선택해달라 이거 아니야? 됐니? 다음 2를 포함해서 r개 선택하는 조합은 n-1c, r-1 이렇게 쭉 간다 이거 아니야? 그럼 얘를 모두 다 합하면 n 곱하기 n-1c, r-1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이게 지금 뭘 의미해? 여기 중복이 있어 없어? 있지? 이해돼? 중복이 있잖아. 내가 1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선택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지. 몇 개 있니? 이만큼 있어. 1이 선택받는 경우의 수가 여기에 다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서는 여기서도 있을 거 아니야. 1이 선택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같은 경우가 계속 세졌을 거야 아마도. 다음 두 번째. 근데 위에 기억에 있는 조합의 수 중에는 1부터 r까지 r개로 구성된 하나의 조합이 몇 번 반복됐냐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반복되었냐. 예를 들어보자. 10C4를 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내가 1이야. 첫 번째 경우에서 1을 포함하는 조합의 수를 다 셌을 거 아니야. 그죠? 다 셌어. 그게 몇 개야? 9C3개잖아. 여기서 나를 포함하는 걸 다 센 거야. 맞니? 그 중에서 하나를 생각해 볼게. 1, 2, 3, 4. 이 4명이 선택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게 몇 번 중복됐는지 생각하면 되잖아. 맞니? 그럼 두 번째 2를 포함하는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r개의 조합의 수를 생각하래. 그럼 걔도 9C3개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 얘가 몇 번 나와? 한 번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한 번 나왔고 여기서 한 번 나왔을 거 아니야. 맞아? 따라와? 그 다음 세 번째에서도 나오지 않았겠어? 3을 선택하면? 네 번째에는 4를 선택하는 거에서 반복되지 않았겠어? 그 다음 5를 선택하는 거에서 반복돼야 한대? 여기서부터 안 될 거 아니야. 맞죠? 이해하니?
1부터 n까지 해서 r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봐봐. 그거를 1, 2, 3 쭉쭉쭉쭉쭉 r이라고 해보자고. 숫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근데 내가 원하는 조합이 얘라고 생각해보자고. 됐어? 얘를 하나 든 거야. 1부터 r까지가 포함된 하나의 경우의 수가 몇 번 반복해서 세지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어디서 세죠? 1을 포함하는 저 조합에서 세질 거 아니야. 2를 포함하는 조합에서 세질 거 아니야. 근데 r 플러스 1을 포함하는 것 중에 얘가 있냐고.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n을 포함하는 조합의 경우의 수에서 이 조합이 나오냐고. 안 나온다는 거잖아. 이해했어? 이해가 안 됐어? 자, 예를 들게. 자, 갑, 을, 병, 정, 무, 기 6명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이 조합을 셀 거야. 갑을병 모임이야. 나 얘 셀 거다. 근데 어떻게 셌어 얘가? 갑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 세주고 너 반드시 포함하는 거 세주고 이렇게 따로 셌잖아. 그럼 이 조합이 갑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셌을 때 포함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겠지. 을을 반드시 포함하는 조합 경우의 수에 얘가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겠지. 그러면 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에서 이 조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어떻게 돼? 정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미 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세 명의 경우의 수를 세겠어? 이해한 거야? 야, 씨발 여기 6명 있잖아. 6명 있어. 잘 봐. 이 중에서 내가 3명 선택할 거야. 어? 근데 당신이랑 예준이 이렇게 2명 있는 경우의 수를 셀 거야 이제. 어떻게 세면 돼? 그러니까 2명 있는 경우에서 어떻게 세냐고. 6C이잖아, 그지? 그 중에서 당신 둘이 선택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면 당신네 둘 조합을 이제부터 몇 번 중복해서 세는지를 잘 봐봐. 잘 봐봐. 첫 번째, 나를 포함해서 경우의 수 셀 거야. 그럼 여기서 니네 둘의 팀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나오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돼? 근데 당신을 무조건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셀 거야. 그럼 여기 세죠 안 세죠? 세질 거 아니야. 3명 선택할 거야? 근데 나 이 파티가 몇 번 반복되는지 볼 거야? 갑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에서 얘를 세 안 세? 셀 거 아니야. 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얘가 포함돼? 안 되지 않냐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3명을 세잖아, 그치? 그럼 몇 번 반복되는 거야? 3번 반복되는 거 아니냐고. 어디 갔어? 기억의 조합의 수 중에서 R개로 구성된 하나의 조합은 몇 번 반복돼? 그래, R번 반복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뭘로 나누면 돼? 여기 있는 n 곱하기 n-1c r-1을 뭘로 나누면 돼? 여기에 하나의 경우의 수가 몇 번 반복됐냐고. r번 반복됐으니까 r로 나눠야지. 이해한 거야? 이해한 거야? 오케이. 이게 논리를 이해한 거야. 그럼 이번에는 각까지 만약에 구했어. 각까지 구했다 쳐보자. 이렇게 나왔어. 근데 결국에 내가 지금 NCR이 n-1c r-1 곱하기 뭐와 같냐고 물었잖아. 다를 모르겠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얘로 나눠야지.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잖아. 다가 얘를 곱하면 얘라며. 그럼 다는 뭐야? n-1c r-1분의 ncr인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이제 연산해보는 거야.
이거 뭐야? NCR.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나누기 얘는 R-1팩토리얼 곱하기 얘에서 얘 빼면 n-R팩토리얼 분의 n-1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면 얘 뭐 남아? n 남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누면 뭐 남아? R. 이거 R 아니야? R 맞지? R분의 N이 남잖아. 그러니까 얘는 R분의 N이구나 라고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역산으로 나까지도 생각해 볼 만한 거야. 여기 N이 있었잖아. 여기 N이 있었잖아. 그럼 얘 뭘로 나눈 거야? R로 나눴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어찌됐든 논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야. 다시 풀어봐. 다음. (119) 이 문제는 좀 약간 에러가 있어요. 어떤 에러가 있냐면 이런 거야. 자, 영화 관람을 6번 할 거야. 맞죠? 근데 어떤 영화를 보냐도 뭔가 달라 보이잖아. 내가 인터스텔라를 볼 건지 아니면 뭐 색즉시공 같은 뭐 에로 영화를 볼 건지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영화를 본다를 하나로 본 거야. 이해? 스포츠 경기도 있잖아. 야구 보러 갈 때 있고 축구 보러 갈 때 있잖아.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합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계획하려고 한다. 세울 수 있는 계획 경우의 수. 한 달에 한 번 가. 그럼 몇 번 가겠다는 거야? 12번 가겠다는 거지? 그럼 개수 보면 어때? 12번이잖아 총. 그치? 그러면 영화가 6개고 스가 5개고 전시, 전, 올, 놀 얘가 하나인 거야.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일렬로 나열해야지. 맞니? 만약 여기서 영화를 어떤 영화를 보냐를 다 다른 걸로 할 거면 어때? 같은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파회가 가능해. 이해돼? 서로 다른 영화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애매하게 나왔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서로 다른 영화라고 보기에는 오류가 있는 거지. 같은 거 취급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교과서니까 좀 외워주세요. 같은 거 취급하자 이거야. 그럼 뭐가 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돼. A가 몇 개? 6개. 이게 뭐야? 영화야. 다음 쓰란 것만 쓰니까 좀 야하노. 이렇게. 그 다음 전, 올, 놀 하나. 그럼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12팩토리얼을 뭘로 나눠? 6팩, 5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전일 수도 있고 놀일 수도 있잖아? 곱하기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교육과정이 아니죠. 교육과정이 아니죠. 그럼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어떻게 풀면 돼 이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얘가 특이하지. 이 친구부터 정해. 전시회 갈래? 놀이공원 갈래? 하나 정하고 그 다음 언제 갈래? 정하는 거야. 됐니? 그럼 이 친구 저 밑에 규칙 3은 끝났지. 그럼 이제 나한테 몇 개월 남았어? 11개월 남은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영화 언제 볼래? 이렇게 끝내라는 거야. 실제 너는. 근데 우린 이걸 알잖아. 그치?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128번. 두 문자 x, y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의 문자를 택해 8자리 문자열을 만들 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중복 허락했다고 하니까 x, y를 각각 몇 개 쓰냐로 케이스를 나눠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조건 가. x, y는 모두 적어도 한 개씩 사용한다. 다음 첫 번째 문자는 x이다. 정해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박고 시작하는 거야. x를 박아놓고 시작해. 그냥 첫 번째. 그럼 난 몇 개의 문자열이야? 7개의 문자열인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y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일진 찐따 이론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안 들면 안 돼. 따라왔어?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인 거야. 그럼 근데 x, y가 개수가 케이스가 나뉜다. 갑니다 이제. 그럼 x가 하나 쓰이냐? 2개, 3개, 4개 이렇게 쭉쭉쭉 갈 거 아니야. 더 쓸게. 7까지만 쓰는 거야. 그럼 8개는요? 아니 x 앞에 거 뺀 거야 지금. 쟤 빼고 7개만 생각할 거야. 그럼 얘가 6. 빵도 있지? 미안해. 5, 4, 3, 2, 1, 0 이렇게 되겠네. 적어도 한 개니까 제외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응? 적어도 한 개 쓴다 했으니까 제외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거를? x0이랑 x7 아니지. 얘는 한 개 쓴 거야. 얘를 제외해야지 얘를. 헷갈려? 얘를 끌고 가면 더 헷갈렸어 이발. 그냥 x 박아 앞에. 8자리 문자열인데 맨 앞에 그냥 x 박고 시작해 이렇게. 괜찮지? 그럼 얘는 안 돼 그치? y를 안 썼으니까. 이 친구들 생각하자는 거야 이제. 얘도 이렇게 생각하자. 근데 y끼리 이웃하지 말래며. 그 말은 y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도 어디서 커트가 일어나요. 딱 봐도 안 되죠? 이거 돼요? 안 돼요. 적어도 너 더하기 1이 얘인 상황까진 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사이사이를 x가 메꿔주지. 그러니까 4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야. 따라왔죠? 자, 일진이 누구야? x가 일진이지. y가 찐따 사이사이 들어갈 새끼야. 그러면 얘는 3팩토리얼 안 하죠.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x 다 똑같아. 그럼 뭐만 하면 돼? 4c 4. 얘는 5c 3. 얘는 6c. 얘는 7c.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돼요.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파스칼 삼각형 배웠죠? 안 배웠어? 외면하고 싶어? 자, 이거 옆에다가 이게 몇인지 쓸게요. 헷갈리니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죠? 왜 안 헷갈리면 좋게. 색깔별로 따로 보면 돼. 자, 잘 봐.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봐봐. 자, 여기서 n이 1만큼 증가하면서 r은 어때? 1만큼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죠? 맞니? 잘 봐. 그럼 n이 1만큼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한 칸 내려간다는 뜻이야. 맞아? 근데 여러분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 이해돼? R값이 같은 건 여기잖아. 색이 몇 가지예요? 5가지입니다. 많죠? 그렇죠? 베이스가 몇 개죠? 기본이 몇 개예요 원래? 4개입니다. 5개는 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칠해 볼게요. 전부 다 사용하래요? 그런 말 없죠? 항상 살피세요. 전부 다 사용하란 말 없어요. 그러면 인접하는 영역 개수 셉니다. 몇 개?
그냥 간단하게 안 나타낼게요. 이 정도면 꽤 간단해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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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 칠해? B부터. 경우의 수 몇? 5 곱하기. 다음 여기다 뭐라 써? 뭐라 써? 쌤이 여기다 뭐라 써 그래 놓고 뭐라고? 뱉어봐. 뭐요? 나 여기다 뭐라 써? 그렇지. 나 빨 이렇게 쓰지. 빨. 다음 어디? 어디? 아무데나. 둘 중에 아무데나. E 아니면 D. 여기 승수가 D라고 했으니까 난 D 칠해요. 자, 주 곱하기 몇? 4. 여기 노 3. 여기 노도 되죠? 3 A 3 이렇게 칠하죠?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순환이 없어요. 이 문제는 에라이 씨발 105 순환이 있어요 없어요? 순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바퀴 삥 돈 거잖아 이거. 색 몇 개야? 색 몇 개야? 4개야. 답은 84. 그렇지. 84예요. 해볼게요. 이거 두 개 같은 색 다른 색 나눠야겠죠. 첫 번째 갓. 두 번째 노갓. 같으면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4 곱하기 빨빨 몇이야? 3의 제곱 맞지? 다음 달라 4 곱하기 3 빨 주 됐어. 각각 몇 가지? 2가지. 더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우리가 아는 그거 나오죠? 4라고 했어요? 뒤질래? 그럼 12 곱하기 7 해서 84. (107번) 서로 다른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이하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답은 420 정답. 곱하기 5죠. 저런 거 시간 걸리면 안 된다. 106번. 다음 그림과 같이 6개의 원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가 말한 그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빨, 파, 노. 2번씩만 이용하랴. 제한사항이 꽤 많죠. 이 6개의 원에 한 색깔씩 칠하려고 한다. 그러면 3가지 색상 2번씩이니까 맞네요. 다리로 연결된 이웃한 두 원에는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는다. 이게 근본입니다, 여러분. 근본이에요. 한번 해볼까? 이거를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러한 인접한 영역 문제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가장 많이 연결된 게 누구야? 이런 친구죠. C. 그러니까 C를 한가운데 딱 잡아요. 나 C. 그 다음 E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3개. B도 많이 되어 있죠. 일단 이 대칭 형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맞죠? 대칭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B를 달고 여기다가 E를 달게요. 이렇게. 그럼 A는 B, C와 연결되어 있어요. A. F는 C, E와 연결되어 있어요. F. D는 B, E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쉣. 괜찮아?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볼까요? C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F고 여기가 B고 여기가 E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D가 얘네 둘만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하게 나타내 보는 거예요. 색이. 그러면 이 친구 C부터 칠해야겠지? 뭐 빨, 너 빨. 근데 색깔 제한이 있어요 지금, 그죠? 색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 어디다 칠해요? 여기다 칠해야 돼요. 보여요? 여기다가 칠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3 곱하기로 얘네가 끝나요. 맞잖아? 여기다 빨간색 칠하면 여기다 빨간색 못 칠하잖아. 여기다 칠해야지. 방법이 있나? 됐니?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죠. 잘 봐. 한번 써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준호잖아. 이해돼? 준호. 2 곱하기 2. 이렇게 계속 간단하게 나타내면서 푸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문제 풀 때 보통 어떻게 풀어? 여기다 칠했지.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이 지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언가 칠할 때마다 계속 간단하게 나타내 보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항상 이렇게 푸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항상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던 문제로 오게 돼 있어. 계속 익숙한 문제로 자꾸 잡아 당겨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른 문제로 보인다는 거지. 오케이? 대학생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진로를 잡으면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계속 나타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108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문제 변형이죠? 어떤 문제인지 알죠? 자, 109번. 으뜨나 7개가 있는데 6명이 담당한데 한 명은 서로 이웃한 2개의 지역, 나머지 5명은 5개 지역을 각각 1개씩 담당한다.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한 거 어떻게 가져올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것부터 간단하게 나타낼까?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잡았어요. 오케이?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개를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면 돼? 얘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좀 특이하잖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2개 가져가는 건 뭐 어디서 가져가든 상관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친구를 선택하는 경우 택, 노택 나눠. 자, 그리고 누가 2지역 청소할 거야? 이거 정해야겠지? 6 곱하기 이렇게 가요. 60 곱하기 6명 중에 1명이 이웃한 2개의 지역을 선택한다. 이건 전체 60일이지. 이해됐어? 전체 60일이야. 얘든 똑같잖아. 2지역 청소할 새끼 선택한다. 그다음 얘가 어디를 선택할 거야로 케이스가 나뉘죠. 이제 가운데를 선택하면 너 선택하고 나머지 6개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6C 이렇게 됐니? 그러면 너랑 너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그럼 나머지를 생각해봐. 어떻게 됐어 이제? 일자가 됐지. 이거 이해하니?
근데 여기서부터 이거 그냥 이렇게 커브되어 있는 거 이렇게 쭉 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곱하기 몇이야? 뒤에는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새끼도 5팩토리얼 비스무리한 거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5팩토리얼 나중에 곱할까? 하고 일단 보는 거야. 가운데를 택하지 마.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인접해야 돼. 인접해야 돼. 여기서부터 센다.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거지. 그럼 봐봐 이렇게 세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 같이 셀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하나 선택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돼? 봐봐 내가 만약에 이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이제. 얘를 선택해. 그럼 내 오른쪽도 자동 선택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럼 경우의 수가 6이라는 게 보이지. 6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거 오른쪽이랑 같이 하자 이거야. 그럼 얘도 6C1. 그 다음은 두 개가 빠져나갔어. 그럼 어때? 5팩이죠. 됐어? 그럼 여기는 6C2, 6C1 왜 이렇게 크게 쓰는 거야? 6C1 곱하기 2인 거죠. 6C1 더하기 6C1이니까 곱하기 5팩 이렇게 되네.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가 다르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나눈 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했니? 여기서 그냥 대충 같을 것 같은데 곱의 법칙 해야지 곱하기 2. 이 새끼는 반드시 언젠간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지 마라. 항상 낮은 단계부터 푸는 연습이 돼야 된다. 다음 111번. 자 이제 이런 문제는 후딱후딱 풀 수 있어야 돼. 두 명은 이웃하고 두 명은 이웃하지 말래. 그럼 이웃하는 거 묶을 거지. 이 두 명 제외하면 4개죠. 이 2개 제외할게요. 그럼 4명이에요. 근데 4명이 있는데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럼 얘네 나열하는 게 뭐예요? 3팩 곱하기 2팩 사이사이가 몇 개? 3명이었잖아.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답이겠죠. 지체 없이 풀 수 있어야 돼요. 다음 112. 모르는데 또 가만히 있어라. 마지막 기회인데. 그러면 안 돼. 의자가 7개가 있다. 사람 몇 명? 남자 둘, 여자 둘. 여자 넷. 남학생 이웃하지 말래네. 빈 의자 하나 있지? 맞지? 자, 우리 페미니스트가 되어보자. 의자의 성별이 뭐야? 없다고? 남자라고? 여자 그렇지. 여자. 특히 여자야. 빈 의자 한 명은 여자인 거야. 근데 하나니까 구분할 필요 없죠. 유령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되지. 여학생이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의자 싹 붙이는 거지. 응댕이에 다 이제 의자를 붙여버려. 그럼 그 새끼들끼리 그냥 가면 의자 나열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5 팩토리얼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 좋네 쉽죠? 갑니다. 자, 흰공 봅시다. 모르겠으면 수영도 느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1열에 6개 중 하나에 놓지. 만약에 여기다 놨어? 그럼 2열에는 몇 개 중 하나에 놔? 예? 봐봐. 1열에 6개 중 하나에 놓는다. 인정이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라고. 진원이 알겠어? 그러면 어디다 놓든 간에 2열에는 몇 개 중 하나에 놓게 되냐고. 5개 중 하나 놓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6 곱하기 5 아니냐고. 이해돼? 그 다음 3열에는 몇 개 중 하나야? 4개. 여기서 감이 잡혀야 돼. 6팩토리얼. 흰공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6팩토리얼이다 이거야. 이해됐니? 잘 봐.
이제 조건 나엔 각 열에 한 개씩만 놓겠대. 하나씩만 놓겠대. 근데 이웃하지 말게 놓으래.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봐봐. 어디엔가는 흰 공이 1행에 놓여 있을 것이고 어디엔가는 2행에 놓여져 있고 어딘가는 3행에 놓여져 있고 4행, 5행, 6행에 흰 돌이 놓여져 있는 열이 하나씩 존재하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블럭 자체를 하나로 보는 거야. 어느 한 블럭은 흰 공이 여기 있는 블럭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얘를 일렬로 나열한 거야. 이해됨? 그러면 이 순서상이 다 나오지 않냐고. 됐어요? 이해한 사람 손들어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안다. 다시. 자, 봐봐. 흰 공이 여기 있는 열이 있고 여기 있는 열이 있고 여기 있는 열이 있고 이렇지 않냐고. 이해돼? 그게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문자 6개가 있다는 거야. A는 뭐야? 흰 돌이 1열에 있는 애, 1행에 있는 애, 2행에 있는 애, 3행에 있는 애, 4행에 있는 애, 5행에 있는 애, 6행에 있는 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을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얘는 뭘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A, B, C, D, E, E, F, C, B, A, G. 나는 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됐어? 됐어? 그러면 봐봐. 이 열에서 어디엔간 A가 있고 어디엔간 B가 있고가 확실하지 않냐고. 뭐 어딘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A라는 것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거야. 1행에 흰 돌이 있을 때 검은 돌이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냐고. 흰 돌이 여기 있을 때 검은 돌이 몇 가지 중 하나? 4가지 중 하나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A가 경우의 수 4가지를 갖지 않냐고. 이해됐어? 그러면 이 새끼도 똑같지. 대칭성 보여? 600 곱하기 4의 제곱. 인정? 다음 여기 있는 새끼는 검은 공 경우의 수 몇이야? 셋 곱하기 3의 제곱. 다음 얘는 하나 둘 셋 3의 제곱. 이게 답이잖아.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자. 얘네 지금 경우의 수가 같지? 왜 같은 거야? 결국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됐던 거야. 흰 돌이 가장자리에 붙어 있으면 이웃하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 맞니? 그게 4인 거지. 근데 가장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웃한 게 2개잖아. 그러니까 그게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케이스를 사실 3가지로 나눌 필요 없이 2가지로 나눠도 됐던 거죠. 그렇게 나눴으면 여기서 3에 뭐가 나왔어? 4제곱이 나왔겠지 바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 친구를 좀 간단히 나타내 달라는 거야. 그럼 6, 5, 4, 3, 2 이거 뭐야? 2 곱하기 3 4는 2의 제곱. 오, 이게 아이씨. 다음 이거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네. 3의 4제곱. 이렇게 되네. 몇이야? 8, 6, 1이네. 답은 15. (118번)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다.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자리가 있도록 해달라. 적어도 하면 뭐다? 여사건이다.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 2명 사이에 빈 의자가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아니야. 근데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야? 하나의 빈자리가 적어도 있으라며.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사건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사이에 빈자리가 없다를 두 글자로 이웃.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82 곱하기 2팩토리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지. 여기서 이웃하는 거? 또 어떻게 생각해? 한 명이 앉으면 바로 오른쪽에 앉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의자가 몇 개야? 7개야. 이해돼? 맨 오른쪽 건 선택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7 이게 선택이고 곱하기 2팩 나열까지. 이게 답이지. 할 수 있겠어? 진원 이해했어? 그러면 8 곱하기 7 있는 거 보여? 이거 4 곱하기 7이라고 할게. 그럼 7 곱하기 2로 묶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4가 되고 얘는 1이 되죠. 3이네요. 6, 7에 42 이렇게 되네요. 답만 쓰면 불쌍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야. 답만 쓰면. (130번) 이거 풀었어? 이거 덕수궁에 있죠? 풀어봤나요? 어떻게 풀어요? 여기서 삼각형이 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삼각형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분이 아니라 직선을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한 게 이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직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세로 느낌이 나는 이 친구에서 3개 선택하면 삼각형 돼요? 안 돼요. 왜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가로선 중에 하나 선택하고 세로선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예요. 가로선 몇 개예요? 5개네. OC 1. 그와 동시에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C 2를 하면 되겠죠. 이게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 136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직선들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거 여러분 옛날 기억하세요? 이거 어디서 봤는지 알아? 이거 자연수 곱할 때 나오죠? 인도 계산법이라고 해서 기억나니? 안 나? 이런 문제 본 적 없어? 21 곱하기 13은 이런 문제 안 봤어? 본 적 있다? 없어? 21 곱하기 13 이거 몰라? 몇 나와? 273이지? 맞아? 네. 여기 교점 몇 개야? 여기는? 여기는? 더하면? 지금 3이다. 273. 이거 몰라? 아 별거 아니야. 이거 5 할 게 아닌데? 그냥 원리 그 자체야. 이게 그거잖아. 쇼츠에서 본 것 같아? 얘랑 얘를 더 곱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이렇게 곱하면 10의 제곱은 2 곱하기 1이라는 개수를 갖는다 이거지. 10은 1 곱하기 1이랑 3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개수를 갖는다 이거야. 이런 식이지. 그냥 곱셈 공식을 시각화한 것뿐이야. 오 이지랄. 그럴 수 있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가봅시다. 자, 이들
평행한 이들 평행한 직선들로. 이들 평행한 직선들로가 뭔 소리지? 뭐였을까? 중대본 아니에요? 응? 이들 중에서 이들 중 아닌데? 아무튼 these 평행한 직선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사다리꼴인데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야.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야? 한 쌍만 평행하라 이거지. 한 쌍만 평행해라.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개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진짜 한 쌍만 평행한 걸 다 세는 거야. 두 번째는 한 쌍이 평행한 걸 다 구한 다음 두 쌍 다 평행한 건 빼주는 거지. 딱 봐도 2번이죠. 2번으로 풀어야 될 것 같지?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자, 두 번째 방법을 일단 풀어볼게. 평행사변형 다 구한다. 사다리꼴 다 구한다이. 사다리꼴 다 구한다이. 그러면 평행한 선분을 선택을 해줘야겠지. 그럼 케이스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맞니? 여기. 그럼 여기로 가볼게. 다 4개 맞아? 이 새끼는 5개야? 개 같네. 이건 4개고 이건 4개지. 나 여기에서 평행선 가져올게. 4, C, 2, 그렇지. 내가 이렇게 2개를 선택했다 쳐보자고. 봐봐.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도 1번 방법으로 턴을 했어야 됐어. 보이지? 사다리꼴을 세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C죠. 이게 사다리꼴 개수잖아. 근데 여기서 누가 평행사변형인지 보이지 않아? 얘네 중에서 선택하거나 얘네 중에서 선택하면 평행사변형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이렇게 평행사변형 세다 보면 평행사변형 포함하는 거 세다 보면 중복까지 일어나죠. 보여요? 이거는 여기서도 세겠지만 여기서 카운팅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세는 게 좋죠. 평행사변형이 아닌 거 몇 개? 5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하나 선택, 여기서 하나 선택 이렇게 되는 거잖아. 4C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복이 없죠. 평행선 자체가 다르잖아 이제. 이해됐니? 그럼 이것도 이해되니? 얘랑 얘랑 다르지 않잖아. 얘도 4개고 얘도 4개잖아. 똑같은 개수 나오겠네? 곱하기 2 이렇게 한 거야. 다음 쟤는 몇 C2? 5C2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같은 거 같이 제외합니다. 여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보이세요? 5 곱하기 4 곱하기 4 5 곱하기 4 곱하기 4 보이죠? 묶을게요. 그럼 얘 뭐가 남아요 안에? 2분의 3이 남아요. 근데 여기 2가 있으니까 3이에요. 이거 2분의 4 곱하기 3이잖아. 얘는 2분의 4가 남죠. 이렇게. 몇이에요? 5. 20의 제곱. 답은 400. 여러분 이 계산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산이 늘어나면 그게 실력이잖아요.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셀래? 이건 어떻게 셀래? 사다리꼴 여기서 몇 개야? 3C 곱하기 3C. 이건 배웠잖아. 3C 곱하기 4C. 4C 곱하기 3C 이렇게 세는 거지. 다 더해주면 돼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오호.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무한반복.
씨발 답은 마이너스 답은 49. 아니, 혼자 지금 풀고 있는 거네. 해봐, 쭉 해봐. 그럼 거기서 뭐야? 잘했어, 예준아. 49x 4제곱 플러스 10x제곱 플러스 1은 0. 그게 뭐냐고? 뭘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야? 역수! 역수끼리 뭐 하래? 더하래! 빨리 49분의 씨발 0 그렇지. 3차항이 0이잖아. 답은 0. 맞지? 자, 더 존나 쉽게 푸는 거. 이거 몇 차 방정식? 무슨 방정식이야? 보기차 방정식이지. 씨발 말했잖아. 보기차 방정식은 항상 알파가 근이면 뭐도 근이야?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야. 그러니까 두 개씩 짝지으면 0, 0. 답은 0. Got it? 이건 다들 어느 정도 할 줄 알겠지? 13번. 맨 처음으로 시도해볼 거 뭐야? 이제 대답하는구나. 아주 잘했어.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 쉽게 해보는 방법이 뭐야? 쌤 뭐 하라 했어? 이 미정계수인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라고 했어. 이렇게. 그럼 A를 가져가고 있는 게 뭐 있어? 3x제곱 따라오니?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그럼 이 새끼 인수분해 해보라는 거지. 덥지? 나 왜 이렇게 덥냐? 소리를 쳐 지르니까 덥지? 그럼 x에 몇 대입해봐라. 씨발 대답해! 몇 대입해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보라고. a 값에 관계없이 근으로 갖는 게 있는지 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것도 센스인데요. 이거 최고참 계수 지금 1이지. 그럼 이 새끼의 가능성이 높지. 3분의 2면 최고참 보통 뭐 나와? 3 나왔겠지. 3이 안 나왔다고 해서 답이 아닌 건 아니야. 그지? 가능은 해요. 근데 그 말은 여기서 뭔가 유리수가 나올 거란 뜻이고, 그거는. 자,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A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날려요, 이렇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아, 딱 보니까 1이네. 여기 나오는 거잖아, 이게. 3분의 2가 안 되는 것도 보이죠? 얘 근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1로 뭐 해요? 십제법 씁니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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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그러면 x-1에 x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2a는 0. 플러스 3의 뭐요? 플러스 3의 야발. 얘가 뭘 가지래? 중근을 가지래. 케이스 몇 개? 2개. 얘가 1을 근으로 갖는 경우 a 플러스 1은 0. a는 마이너스 1. 또는 얘가 완제. 완전 제곱식. 9a 제곱 플러스 8a는 0. a는 0 또는 마구부 8. 삼중근 생각해? 삼중근 생각해? 하지 말라고. 왜? 안 갖게 유도되어 나올 거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얘가 삼중근 되려면 얘가 중근으로 뭘 가져야 돼요? 1을 가져야 되잖아. 맞니? 그러면 이 친구가 x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와 동시에 얘가 1인데 그거 안 된다 이거야. 답은 5번. (18번) 3차 방정식 저 친구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뭐야 저거? 이거 간단하게 나타내. 곱할까? 오메가. 아유, 일단 허근부터 구하자. 딱 봐도 오메가 같긴 한데. 몇 넣어? 1? x-1 x제곱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아! 새끼 45도. 너무 유명한 45도 새끼야. 언제까지 그 내공식 쓸 거야? 쓰자. 자, 1 풀마 i예요. 그러면 루트 2가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알바노. 얘 두근이 w와 w바다. 근데 저거 정리하면 w가 마이너스 w야. 이거 몇이야? 2네. 마이너스 w 플러스 2죠. 요 친구를 n제곱 해갖고 256을 만들어 달래요. 그럼 이거를 뭐 샤샤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대입해 보면 쉽죠? 마이너스 1 풀마 i 플러스 2잖아. 뭐가 됐어 얘? 마이너스 1 풀마 i가 됐죠? 1 풀마 i가 됐죠? 그럼 그대로네. 아이 쉬워. 그럼 이거 루트 2분의 1 풀마 i 곱하기 루트 2니까 이 새끼 몇 제곱해야 돼? 몇 제곱해야 돼? 8제곱해야지. 그래야 양의 실수 갈 거 아니야? 8제곱하면 얘 뭐 돼? 16대? 얘 4제곱? 근데 얘가 얘 몇 제곱이야? 8제곱이잖아. 이만큼 몇 번 해달라? 2번 해달라. 답은 16.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온 새끼 아니냐 이거야. 여기서 R이 루트 2인 상황 아니냐 라는 거지. 그럼 자매품으로 뭐도 나올 만해 이제. 이런 새끼가 이제 나온다고. 여기서 R이 몇? 루트 3. R이 루트 3. 30도야 이거. 30도. 루트 3으로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거죠. 다음. (30번) 일단 이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야 돼. 절대값 x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친구 뭐야? 절대값 x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x를 넘기셔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 뭐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 해놓고 얘 몇이야? 3 플러스 1 4. 다음 몇 컴마? 2 컴마 3 마이너스 2 1.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내린 다음 이 오른쪽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기울기가 1이구나. 그럼 저쪽은 기울기 몇? 마이너스 1이구나. 맞아? 아니야. 얘 있으면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삼이야 여기. 주의해. 이런 애가 없어야 얘네가 절대값이 같은 거야. 여기 기울기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직 모르겠어. 몇 살? y 2네. 아 이렇게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가 여기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여기 기울기 구해야겠네. 빼면 3분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 뭐야? 존나 쉽노. 여기 y값 몇이야? 1이죠? 간격 몇이야? 1. 그럼 양쪽으로 몇 만큼? 1만큼 가면 되겠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네요. 답은
3번. 좋네 심노. 자, 50번입니다. 미정계수 나왔습니다. 뭐 합니까? 인수분해 합니다. 안 되죠? 그러면 미정계수 포함한 거 넘깁니다. 단 2차항에 미정계수가 있죠? 맞죠? 그럼 뭐 하라 했어? 제로? 제로 양변을 나누는 거야. 제로 양변을 나누는 거야. 근데 나눌 때는 범위 조심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 그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 2차 부등식이에요? 아니죠. 맞나요? 따라서 A가 0일 때도 따로 살펴야겠구나. 케이스 분류부터 해야 됩니다. A가 0이면 뭐가 돼요? X는 0보다 크다죠. 얘만 남잖아. 아니, 그럼 A가 0이면 X가 0보다 크다가 실수 X가 존재하는 거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 가능하다. 자, 근데 보니까 결국에 실수 X가 존재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존재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0보다 크면 얘는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나? 쌉 가능. 그지? 언젠가 위로 올라올 거 아니야? 이해 안 돼? 아니 그래프가 언젠간 X축을 뚫고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있잖아 X값 무조건. 아이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이렇게? 네. 그럼 모든 실수잖아 이거는. 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여기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선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겠네. 그래서 위에 볼록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지. 되니?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었던 문제죠. 아, 0보다 커야 되죠. 잘하노. 그래야 만나죠. 죄송합니다. 2점에서. 넘어갑니다. 52 인수분해 돼? 그럼 해 씨발. 62번 부등식 조심해야겠죠? K가 몇인 상황을? 1인 상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아, 또 활용 또 들어오겠다. 질문. 아, 딱 보인다. 뭐가 들어올지. 밑에 있는 식 뭐 해봐야 돼? 뭐 해봐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겠지. 되는 거 같죠? 그리고 양쪽 경계가 어느 한 성질을 보이죠. 차가 일정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범위의 길이가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친구 어떻게 해요? 얘도 절대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허. (97) 미정계수 나왔네. 어떻게 하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돼? 미정계수만 있는. 미정계수 묶고. 그러니까 미정계수로 묶는데 그걸 뭐라 그래? K에 대해 나타내라고.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표현하라고. 뭐라고?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표현하라고.
그럼 K를 가지고 있는 항이 뭐 있어? X 플러스 1이야? 맞아? 그럼 X에 몇 대입해 보라고?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라고. 거짓말 같이 된다. 그 말은 뭐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그럼 뒤에는 K가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식이잖아. 그럼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두 음수근. 즉 두 근이 0보다 작다. 미정계수 포함하니까 기본적인 풀이가 뭐야? 인수분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이항하는 거야.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혹은 이건 대수적 풀이를 알잖아. 근의 분리. 두 근이 0보다 작다. 그쪽 방법이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존재했다면 닥치고 그래프 풀이.